원희룡 국토부 장관님도 보면은 그 말 때문에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시는 것 같아요. 무제한 갭투자 막겠다는 취지로 아마 그 전세제도에 종말 시대가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전세제도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은 임대인 임차인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말이 많고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말을 좀 달리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제한 갭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제 전세가 만약에 없어질 수도 없지만 이게 없어지면은 갑자기 이 임대인들은 임차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은 전세제도가 없으면 또 다달이 또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많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전세를 끼고 무제한 갭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버신 분들도 돈을 벌어서 또 그런 거를 또 이제 은연중에 또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고 책도 내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또 이렇게 쏙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말씀도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게 담보에 따라서 이제 전세를 못 놓는 그런 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전세. 근데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뭐냐면 아파트 개수에 따라서 그 양도세, 취득세는 건들지 말고 왜냐면 이제 거래가 원활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그 재산세나 종부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야 되는 거를 조금씩 할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증. 그러니까 2주택은 뭐 한 1%, 3주택은 2%, 4주택은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크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물론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서 만약에 50주택이다 그러면 뭐 50%까지 그렇게 조금씩 할증을 하다 보면 50%? 네, 50%까지 종부세 50%?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 플러스 할증이 되는 할증. 아, 할증. 네. 조금씩. 근데 그게 막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좀 아파트 개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도록.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예, 조금씩.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갭 투자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욕구도 좀 낮아질 거고, 왜냐면 그럴 바에는 굳이 아파트 개수를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양도세, 취득세는 동일하게 가야 돼요. 동일하게. 왜냐면 거래가 좀 활발하게.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팔아서 오히려 그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을 낮추거나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양도세는 완화하고요. 취득세도 똑같이 8%, 12% 이렇게 늘린 게 아니고 완화하고요. 이 재산세나 종부세를 아주 조금씩 요율을 높여서 유예기간을 두고 올리는 거예요. 개수에 따라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원래 그 100만 원 낼 사람이 110만 원 내거나 개수에 따라서 120만 원 내고 조금씩 할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담이,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썩 좋은 게 아니니까 본인한테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던 제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거를 이제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아주 조금씩 미비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전세 비중을 좀 낮추면서 그리고 이제 갭 투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근데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정책이 나올 건데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보면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임대차 3법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전 정권이긴 하지만은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이런 법들이 굉장히 좀 약간 어설프고 약간 설익은 설익은 정책들이 급하게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는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시장에는 더 해를 끼치는 정책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그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정책들을 잘 내려면 잘 설계하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살펴보시고 정책들을 좀 내놓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갭투자가 어느 순간 저는 사실은 물론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게 이제 레버리지 측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갭투자. 예.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레버리지를 놀리는 건데 어느 순간 신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마치 대단한 투자법인 양 뭐 그런 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그런 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네 그 책들을 또 돌려가면서 또 홍보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킹이 돼서 마치 갭 투자가 무슨 부동산 투자의 바이블인 양 네. 그렇게 그 하는 게 저는 되게 사실 옛날부터 좀 꿀사나웠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네. 소액으로 시작하다 보니 네. 뭐 1억 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 어쨌든 자산을 빠른 네. 시간에 불릴 수 네. 있는 건 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대출이 아니면 전세 레버리지인데 네, 네. 이제 대출은 어느 정도 한계가 네.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 레버리지, 전세 끼고 사는 맞아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젊은 사람들이 맞추게 되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네. 표현이. 네. 네, 내가 늙은 사람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가게 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정도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막, 어느 순간 책들도 막 그런 책 많았잖아요. 뭐 100채, 200채, 300채. 300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거를 또 추종하고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다가 지금 역전세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망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이게 부작용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승계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만, 하락계는 또 그런 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막 또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그런 걸 보고서, 그리고 또 뭐 그런 그 네트워킹에 의해서 서로 책 홍보해주고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솔직히 안 좋게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도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게 마치 무슨 당연한 듯한 어느새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신기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참 신기하다. 이게 비상식적인 게 많다. 이게 사실 그게 상식은 아니잖아요. 상식은 아니고 비상식적인 건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역전세 얘기했는데 그 역전세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고려했는데 그 역전세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역전세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그 집주인들이 역전세를 못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DSR을 풀어서 그냥 대출 받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DSR 때문에 역전세를 전세금을 빼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예전에 이게 어차피 이게 아파트 담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으면 그냥 대출을 풀어주면 그냥 LTV만 풀어줘. DSR 적용 안 하고 LTV에 의해서 그냥 요거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은행에서도 어차피 이게 담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담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역전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DSR을 묶어버리니까 지금 역전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꿈틀꿈틀 할까봐 집값이. 아니, 그래도 그 역전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전세가 만약에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이제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정책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주택자는 임대 제공해주는데 왜 국수수의 투기꾼을 통해 적폐로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은 본인 돈 100%로 주택 매수 가능한가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투기꾼으로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자유시장 원칙에서 자기 돈 갖고 또 자기가 리스크 책임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네, 네. 네. 오세훈 씨는 뭘 좋아할까요?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짓는 걸 저는- 좋아하더라고요. 네. 멋있는 거, 예쁜 네, 거. 네. 네, 예쁜 거. 디자인 무드도 좋아하고. 한강 르네상스. 한강. 그거요, 한강. 그래서 오세훈 씨가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에서 막 그때 막 했잖아요. 용산, 성수동, 합정동, 망원동, 뭐 뚝섬, 그 다음에 뭐 압구정동, 뭐 마고, 그쵸, 세빛둥둥, 한강. 맞아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막 하다가 그때 왜 무상급식 요건 해서 자기 무상급식 안 하겠다 해서 그 국민투표 해서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 오면서 거의 한 12년 했나요? 그래서 한강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강이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는데 저도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천연의 그런 한강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긴 해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태국에 있는 강보다도 한강이 정말 크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개발이 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한강을 개발하고 하면은 외국 관광도 유치를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 창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까지 뭐 개발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대선에 나옵니다. 네, 대선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발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으면 이제 대선에 나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자 혹은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초점을 어디로, 서울에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어디로 해야겠냐? 한강변? 그렇죠. 한강변. 저평가된 한강변으로 가는 게 큰 그림에서는 맞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얘기를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강도 한강이지만 뭐
공원도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공원, 네. 정원도시로 해서. 정원도시. 정원도시. 그러면 정원도시를 어디로 공급을 할 거냐. 그러면 그런 데를 이제 그런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를 한번 유추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원도시, 그러니까 서울수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 이명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하신 거거든요. 서울수도.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도시가 되면 그 일대 아파트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유추해본 건 어디입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지가? 아니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당산동이라든가 당산동도 한강변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망원 합정동, 그다음에 뭐 마곡지구도 한강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 쪽도 한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서울시는 아니지만 그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성수동은 이미 많이 올라간 거고, 뭐 압구정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내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산이 많고 하면 당연히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쪽도 한강이고 하니까 좋아질 건데, 내 자산이 많지 않으면 사실 거기는 꿈도 못 꾸는 데잖아요. 그러면 뭐 당산동 일대라든가 뭐 이런 쪽도 좀 보시는 게 맞죠. 뭐 망원동이라든가 합정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미니 정원은 어디가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오 시장님은 네. 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주에 물이 있으신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한강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능력 있는 2030 강남 아파트 입성 문 열렸다. 네. 이거 왜 가져오신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보이는 주충이 이제 40대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 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주변의 동생들한테. 청약이 예전에는 그 가점이어서 이제 거의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청약이 이제 많이 이제 추첨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유만 되면은 이제 강남에도 충분히 청약으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력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네.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도금 대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100% 가점이었는데 이제 85제곱미터로 추첨제가 이제 30%, 그리고 이제 85 초과도 이제 추첨이,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85 초과가 추첨이 많았는데 이거를 오히려 85 초과는 이제 실거주가 많다고 판단해서 가점을 더 늘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정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추첨제를 오히려 줄였고, 오히려 소형 같은 경우 추첨제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갈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청담 느엘이나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담 느엘이나 신반포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재건축 단지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세대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할 거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가장 손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 기사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관심 있게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청약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청약 제가 그때 한번 프렌티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핵심 지역은 청약 당첨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전략은 핵심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지역을 청약으로 노리는 거예요. 외곽 지역을. 수도권 외곽 지역. 근데 수도권 외곽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핵심지는 그냥 사시고, 외곽지를 청약으로 노리면 청약으로 인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당첨이 여러 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좋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역발상. 청약으로 대부분 좋은 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청약으로 좋은 데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청약으로 좀 안 좋은 데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역발상이네요. 보통은 그렇죠. 이 신중해야 되니까 한 장 남은 카드니까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제일 좋은데 기다렸다가 보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거기가 제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당첨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보통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수도권에 오히려 좀 비인기 지역을 노리면 오히려 여러 번 당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 전략으로 가실 거면 오히려 그렇게 가는 전략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송하고 나서 한 방송 올라가기까지가 한 20일 정도 걸리죠. 한 대략.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나중에 방송 들으시는 거랑 또 다르고 실제로 제가 그 지난번에 실시간 방송 찍고 최근에 올라오는 방송 보니까 그게 또 어느 정도 다 현실화가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 말 꾸준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또 의사결정 하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사실 이 정보의 가치라는 게 얼마일지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몇십억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몇 억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몇 천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너무 고액의 강의 그런 것도 물론 뭐 좋을 수 있지만은 좋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게 무료잖아요, 무료. 무료로 이렇게 또 좋은들 얘기들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조회수는 안 나옵니다. 슬프다. 관심이 떴거든요, 이미.